107쪽 오늘 잭윌. 친구 중에서 잭이 그래도 가장 어거스트한테 친절했지? 어제 우리 선생님 어저께? 그저께 기억이 난다. 옳은 거보다는 친절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라는 그치? 그런 날이 있었지? 잭윌 한번 읽어볼게. 시작. 홍dum씨가 영어, 역사, 컴퓨터, 음악, 그리고 과학 시간을 잭과 함께 다녔다. 같이 듣는 수업은 빠짐없이 같이 다니는 셈이다. 수업 시간별로 선생님들이 자리를 지정해 주는데 예외 없이 잭과 짝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들한테 나를 잭과 함께 앉히라는 지시가 내려왔든지 그게 아니면 너무나도 신기한 우연의 일치라고 여겼다. 수업을 들으러 갈 때도 잭과 나란히 걸어갔다. 아이들이 빤히 쳐다본다는 걸 잭도 아는 눈치였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다. 한 번은 역사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덩치가 커다란 8학년 형이 한 번에 2칸씩 계단을 급하게 내려오다가 우리와 부딪히는 바람에 내가 넘어지는 일이 생겼다. 그 형은 나를 일으켜주다가 내 얼굴을 보더니 자기도 모르게 우와! 하고 탄성을 내질렀다. 그러더니 먼지를 털어주듯이 내 어깨를 툭툭 치고는 친구들을 쫓아 달려갔다. 잭과 나는 그만 웃음보가 빵 터졌다. 잭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108쪽. 저 형 얼굴이 지금까지 중에 제일 웃겨. 그러게 우와가 뭐야. 분명히 오줌을 지렸을걸. 우리는 어찌나 커다랗게 웃었는지 로체 선생님한테 핀잔을 들어야 했다. 나중에 고대 수메르인들이 해시계를 발명한 이야기를 읽고 나서 잭이 이렇게 속삭였다. 그런 애들 패주고 싶은 적 없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잘 모르겠어. 나는 패주고 싶어. 비밀 물총 같은 걸 구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눈에 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빤히 쳐다볼 때마다 얼굴에다 팍팍 뿜어주면 되잖아. 초록색 찐뜨기 같은 걸로. 아니 개똥을 섞은 달팽이 주스로. 나는 전적으로 찬성하며 맞장구를 쳤다. 바로 그거야. 로체 선생님이 교실 맞은편에서 주의를 주었다. 얘들아 아직 다 안 읽은 친구들도 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책을 내려다보았다. 잭이 이렇게 속삭였다. 계속 그런 모습으로 살 거야 어거스트? 성형수술 같은 거 하면 안 돼? 나는 씩 웃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켰다. 여보세요. 이게 성형수술 받은 얼굴이거든요. 그러자 잭이 손으로 이마를 치며 미친 듯이 웃어댔다. 그러곤 연신 낄낄거리며 이렇게 데리고 왔다. 야, 너 그 의사 고소해야겠다. 이번에는 나까지 푸하하 폭소가 터졌고 결국 로체 선생님이 와서 옆에 앉은 아이들과 자리를 바꿔놓았지만 한 번 터진 웃음은 그칠 줄을 몰랐다. 이럴 때가 있지. 한 번 웃음 터졌을 때 그치지 못할 때가 있지. 그치? 110쪽 브라운 선생님의 10월 금원. 브라운 선생님의 10월의 금원은 이랬다. 우리가 행한 행동이 곧 우리의 묘비이다. 수천 년 전에 죽은 어떤 이집트인의 묘비에 적힌 말이라고 했다. 아침 역사 시간에 고대 이집트를 배우기 시작해서 브라운 선생님은 이번 금원을 적절한 선택이라고 여겼다. 숙제는 10월의 금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짧은 글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렇게 썼다. 이 금원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들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행한 일들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한 말이나 보이는 모습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가 행한 일들은 우리가 죽은 뒤에도 지속된다. 우리가 행한 일들은 영웅이 죽은 뒤 그들을 기리기 위해 사람들이 만드는 묘비와도 같다. 우리가 행한 일들은 파라오를 기리기 위해 이집트인들이 지은 피라미드와도 같다. 돌이 아닌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다를 뿐이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묘비라고 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돌 대신 기억으로 지어진 묘비. 선생님도 이집트 가서 한번 이거 그 피라미드 구경하고 싶다. 그치? 112쪽 사과. 내일은 10월 10일이다. 나는 내 생일이 좋다. 10과 10. 정확히 오전 혹은 오후 10시 10분에 태어났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나는 자정을 간 넘긴 시간에 태어났다. 그래도 난 내 생일이 멋지다고 생각한다. 보통은 집에서 간단하게 생일 파티를 하지만 올해는 엄마한테 성대하게 볼링 파티를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엄마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엄마가 우리 반에서 누구를 초대하고 싶은지 물었고 나는 반 친구 전부와 서머라고 대답했다. 엄마가 말했다. 그건 너무 많은데 어기?
다른 아이들은 초대를 받았는데 나중에 자기만 빠졌다는 걸 알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초대해야 돼. 안 그래? 그래 그럼 네 얼굴은 왜 그러냐? 넌 그 친구도 초대하고 싶어? 응? 줄리안도 초대해도 돼. 세상에 엄마 그 얘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냥 잊어버려. 그래 네 말이 맞다. 2주가 지나고 엄마에게 생일 파티에 오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했다. 잭 윌과 서머, 레이드 킹슬리, 맥스하고 또 다른 맥스, 그리고 다른 2명은 시간 봐서 오겠대. 누가? 샬롯의 엄마 말이. 샬롯이 그날 일찍 댄스 발표회가 있긴 한데 되도록 와보겠다고 했어. 그리고 트리스탄의 엄마는 축구 시합이 끝나는 대로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고. 그게 다야? 그럼 5명인데? 5명은 넘지. 어기 다들 선약이 있었나봐. 우리는 부엌에 있었다. 엄마는 막 직거래 장터에서 사온 사과를 내가 먹을 수 있게 작게 자르는 중이었다. 무슨 선약? 그거야 엄마도 모르지. 여기 우리가 이메일 초대장을 좀 늦게 보냈잖니. 그럼 뭐라고들 했는데? 왜 모른다고 했는데? 엄마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다들 이유가 달랐어. 여기 이유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약속이 있다면 할 수 없는 거지. 줄리아는 뭐래? 엄마가 나를 바라보았다. 글쎄 유일하게 답장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줄리안의 엄마였거든. 어디 사과나 사과나무에서 멀리 떨어지겠지.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웃었지만 문득 엄마의 말이 농담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신경 쓰지 마. 사과 먹게 가서 손 씻고 와. 결국 내 생일 파티는 계획보다 훨씬 더 조촐하게 끝났지만 나름대로 훌륭했다. 학교 친구들은 잭, 서머, 레이드, 트리탄과 2 맥스가 왔고 크리스토퍼도 왔다. 브리즈포트에서부터 먼 길을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벤 삼촌도 왔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겨울 동안 플로리다에 계셔서 못 왔지만 케이트 이모와 포 이모부는 보스턴에서 차를 몰고 왔다. 파티 끝 무렵에는 어른들까지 모두 모여 우리 옆 레인에서 신나게 볼링을 쳤고 덕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내 생일을 축하해주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115쪽 헬로윈 시작. 이튿날 점심시간에 서머가 헬로윈 때 뭘 입을 거냐고 물었다. 나는 작년 헬로윈 때부터 점 찍어둔 게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보바페. 그날은 학교에 헬로윈 복장을 입고 와도 돼. 알지? 정말이야? 몰랐어. 특별히 문제가 있는 복장만 아니라면. 총이나 그런 거 말이야? 그렇지. 우주총 같은 건? 우주총도 총인 것 같은데 어기? 이런.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보바펫은 우주총을 가지고 다닌다. 그래도 올해부터는 꼭 책 속에 등장인물로 하지 않아도 돼. 초등학교 때는 그게 규칙이었거든. 작년에 나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나쁜 서쪽 마녀였어. 그건 책이 아니라 영화잖아. 무슨 소리야. 원래 책이 먼저였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라고. 1학년 때 아빠가 밤마다 읽어주신 책이야. 서머는 말할 때 특히 신이 나는 얘기를 할 때면 꼭 태양을 똑바로 보고 있는 사람처럼 눈을 가늘게 뜬다. 서머랑은 같이 듣는 수업이 영어밖에 없어서 학교에서 서머를 볼 일이 별로 없다. 하지만 첫날 점심을 같이 먹은 뒤로 우리는 매일 여름 식탁을 지켰다. 단 둘이서만. 내가 서머에게 물었다. 그래서 너는 뭘 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꼭 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너무 바보처럼 보일 것 같아. 사바나랑 같이 다니는 애들은 아예 헬로윈 복장을 안 입을 거래. 이제 어린애가 아니라는 거지. 뭐? 그거야말로 바보 같다. 그러게. 너는 그 여자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 줄 알았는데? 서머는 어깨를 으쓱 하더니 우유를 한 모금 길게 빨아마셨다. 내가 씩 웃으며 물었다. 네가 입고 싶다는 그 바보 같은 복장이 뭔데? 웃지 않겠다고 약속해. 서머가 눈썹을 축혀 올리며 어깨를 으쓱 하더니 창피해하며 대답했다. 유니콘이야. 나는 피식 웃고는 내 샌드위치를 내려다봤다. 야, 너 웃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라며 서머가 깔깔거렸다. 미안. 그런데 네 말이 맞아. 유니콘은 너무 심하다. 나도 알아. 그래도 엄마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홍응지로 머리를 만들고 뿔은 황금빛으로 칠하고 갈기도 황금빛으로 만들고 기타 등등. 정말 끝내줄 텐데.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그렇게 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안 그래? 갑자기 서머가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냥 유니콘은 헬로윈 퍼레이드 때만 입을까봐. 학교에는 곧 익손이로 와야겠다. 그래, 그거야. 그렇게 할래.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괜찮네. 서머가 킥킥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어기. 이래서 네가 좋다니까. 너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편해. 118조. 진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묻고는 서버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축히 올리며 이렇게 덧붙였다. 정말 쿨한 녀석이지? 이렇게 어거스트하고 그치? 서머처럼 이렇게 편한 친구가 있으면 좋지? 그치? 119쪽 학교 사진 시작. 10월 22일에 학교 사진을 찍는다. 내가 학교 사진을 찍기 싫다고 하면 놀랄 사람이 있을까? 싫다. 고맙지만 사양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진을 찍지 못하게 했다. 사진 공포증이랄까? 아니, 엄밀히 말해서 공포증이 아니다. 혐오증이다. 얼마 전 브라운 선생님 시간에 배운 말이다. 나는 사진 찍히는데 혐오증이 있다. 자, 나는 이렇게 배운 단어를 문장 속에서 활용할 줄 안다. 엄마가 내 혐오증을 없애주려고 어떻게든 해줄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생각이었다. 가까스로 독사진은 피했지만 불행히도 학급 사진을 찍을 때는 꼼짝없이 자리를 지켜야 했다. 사진사는 나를 보자 막 레몬이라도 씹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사진을 망친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더구나 맨 앞줄에 앉았으니 웃었다 해도 아무도 몰랐겠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120조 치즈 터치. 치즈 터치가 뭘까? 그지? 시작. 사람들이 차츰 나에게 익숙해지고는 있지만 아무도 내 몸에 손을 대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은 얼마 전에 알았다. 어차피 중학교에서는 서로 몸을 부딪히며 돌아다닐 일이 없어서 처음에는 그런 줄도 몰랐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무용 시간이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기도 한데 그날 아타나루 선생님은 히메나 친과 나를 댄스 파트너로 짝지어주려고 했다. 얘기만 들었지 지금껏 공황 발작을 일으킨 사람을 본 적이 없었는데 바로 그 순간 히메나가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얼굴이 백지짝처럼 하얗게 질리면서 땀을 줄줄 흘리더니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어설픈 핑계를 꾸며댔다. 결국 히메나에게만 파트너를 붙여주지 않는 선에서 아타나미 선생님은 소동을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어제 과학 선택 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우리는 미지의 가루로 물질을 산성과 염기성으로 분류하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가열판에다 미지의 가루를 가열한 뒤 관찰하는 실험이라 모두 공책을 들고 가열판 주위로 모여들었다.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다 해서 8명이었는데 가열판 한쪽에 7명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나머지 1명, 바로 나 혼자만 여유롭게 반대쪽을 차지했다. 내 눈엔 상황이 빤히 보였지만 루빈 선생님만은 모르고 넘어가길 바랐다. 알고도 애들을 가만둘 일은 없을 테니까. 하지만 선생님이 바본가 당연히 눈치를 챘고 당연히 애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얘들아, 저쪽에 자리 많잖니? 트리스탄하고 니노 반대쪽으로 가. 그래서 트리스탄과 니노가 급하게 내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트리스탄과 니노는 평소에 나에게 그럭저럭 잘 대해주는 편이었다. 굳이 나누자면 그렇다. 일부러 어울려 놀 만큼 대단히 친한 편은 아니지만 만나면 아는 척 인사도 하고 제법 대화도 나누는 그런 정도? 게다가 둘은 내 쪽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도 다른 아이들과 달리 찡그리 표정을 짓지 않았다. 많은 아이들은 내가 안 보는 줄 알고 얼굴을 찡그릴 때가 많다. 아무튼 이럭저럭 무난하게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트리스탄의 가루가 녹기 시작했다. 트리스탄이 가열판에서 은박지를 막 떼어내려는데 때마침 내 가루도 녹기 시작해서 나도 은박지를 떼어내려고 손을 뻗었다. 그런데 100분의 1초나 됐을까? 어쩌다 보니 내 손이 트리스탄의 손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다. 기겁을 한 트리스탄이 얼마나 후다닥 손을 뺐는지 자기 은박지는 물론이고 다른 애들의 은박지까지 몽땅 가열판에서 떨어뜨리고 말았다. 트리스탄! 하고 루빈 선생님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트리스탄은 바닥에 가루가 쏟아졌든 말든 자신이 실험을 망쳤든 말든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어떻게든 빨리 개수대로 달려가 손을 씻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았다. 그제야 뭔지 모르지만 나와 몸이 닿으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음을 확실히 깨달았다. 윈피키드에 나오는 치즈 터치가 떠올랐다. 그 책에서 아이들은 길바닥에 붙은 곰팡이가 핀 오래된 치즈를 만지면 세균에 감염된다며 벌벌 떤다.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바로 그 곰팡이가 핀 오래된 치즈다. 그래서 치즈 터치라고 했구나. 그 다음에 123쪽 할로윈 복장
시작. 나는 헬로윈 날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 크리스마스보다 더 좋다. 나는 헬로윈 복장을 입는다. 가면을 쓴다. 다른 모든 아이들처럼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돌아다니니 나를 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돌아보는 사람도 없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 365일이 헬로윈이면 좋겠다. 그러면 누구나 항상 가면을 써도 된다. 그러면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가면 속의 얼굴을 보기 전에 서로에 대해 알 수 있을 텐데. 어렸을 때 나는 어디를 가든 우주 비행사 헬멧을 쓰고 다녔다. 놀이터에도 슈퍼마켓에도 누나를 데리러 학교에 갈 때도 심지어 푹푹 찌는 한여름 얼굴에 땀이 줄줄 흘러도 헬멧을 고집했다. 한 2년 정도 쓰고 다녔는데 눈 수술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헬멧을 벗어야 했다. 그때가 7살쯤 됐던 것 같다. 그런데 그 뒤로 헬멧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엄마가 온 사방을 다 뒤졌다. 엄마는 외할머니네 다락방에 두고 온 것 같다며 꼭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때는 이미 헬멧 없이 지내는데 익숙해진 뒤였다. 지금까지 헬로윈날 찍은 사진은 한 장도 빠짐없이 간직하고 있다. 첫 헬로윈은 호박이었다. 두 번째는 티거였다. 세 번째는 피터팬이었다. 아빠는 후크 선장이었다. 네 번째는 후크 선장이었다. 아빠는 피터팬이었다. 다섯 번째는 우주 비행사였다. 여섯 번째는 스타워즈의 오비완 케노비였다. 일곱 번째는 스타워즈의 병사 클론 트루퍼였다. 여덟 번째는 다스베이더였다. 아홉 번째는 피 흘리는 스크림이었다. 해골 모양의 얼굴에 가짜 피를 줄줄 흘리는 그런 가면 말이다. 올해는 보바펫을 할 거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2 클론의 습격에 나오는 꼬마 보바펫이 아니라 스타워즈 에피소드 5 제국의 역습에 나오는 어른 보바펫으로 분장 가게를 모조리 뒤졌지만 나한테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장고펫을 샀고 엄마가 갑옷을 초록색으로 칠해주었다. 장고는 보바의 아빠이고 똑같은 갑옷을 입기 때문이다. 엄마는 오래된 듯한 느낌을 살리려고 공을 많이 들였다. 그 결과 내 갑옷은 진짜처럼 근사해졌다. 엄마는 헬로윈 복장 꾸미기의 달인이다. 홈룸 시간에는 저마다 헬로윈에 무슨 차림을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샬롯은 해리포터의 헤르미온느라고 했다. 잭은 늑대 인간이었다. 줄리아는 장고펫을 한다고 들었는데 묘한 우연의 일치였다. 내가 보바펫이라는 사실을 알면 싫어할 게 분명했다. 헬로윈 날 아침 누나는 난데없이 울음보가 터졌다. 누나는 늘 차분하고 침착했는데 이렇게 난리를 친 게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아빠는 늦었다며 비야 빨리 가자 빨리 하고 계속 재촉해댄다. 아빠는 웬만한 일에는 조바심을 내지 않는 성격이지만 점점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참지 못하고 자꾸만 큰 소리로 다그쳤고 누나는 더욱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치기는커녕 오히려 울음소리만 더 커졌다. 엄마는 아빠더러 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라고 하고 누나는 엄마가 맞겠다고 했다. 엄마는 잘 겨냥오려며 재빨리 나에게 입을 맞춰주고 헬로윈 복장을 입기도 전에 누나 방으로 사라져버렸다. 어기 얼른 가자. 아침 회의가 있어. 지각하면 큰일 나. 아직 옷도 다 안 입었단 말이야. 그럼 빨리 입어. 5분 줄게. 밖에서 기다린다. 서둘러 내 방으로 달려가 보바펫을 입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그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났다. 갑작스레 왜 변덕이 났는지 잘 모르겠다. 여기저기 벨트를 해야 하고 나 혼자 입기에는 무리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아직 페인트 냄새가 가시지 않아서였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제대로 갖춰 입으려면 일이 많은데 아빠는 기다리고 있고 괜히 나 때문에 아빠가 지각이라도 할까봐 안절부절 못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꿔서 작년에 입었던 피 흘리는 스크림으로 갈아입었다. 피 흘리는 스크림은 정말 입기 쉽다. 검은색 긴 가운에 커다란 하얀색 가면만 쓰면 끝이다. 현관에서 다녀오겠다고 큰 소리로 인사를 했지만 엄마는 내 말을 듣지도 못했다. 밖으로 나갔더니 아빠가 물었다. 장고펫이 아니었나? 보바펫이라니까. 어쨌든 이게 더 나은 것 같구나. 응? 쓸만해.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얘들아. 좋은 하루. 엄마 어떻게 해요? 색깔비. 가기 전에 여기 목사님께서 오늘 가을 낙엽을 주오셨거든? 하나씩 가져가서 주워서 내일 오라. 내일 요거 하나씩 주워서 내일 가지고 와. 엄마 어떻게 키워요?